그 친윤의 핵심 어떻게 보면 그 당내 구테타와 그 선거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다시 자기 입맛에 맞는 비대위원장을 앉히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 뭐 이런 어떻게 음모나 모략이 있는 게 아니냐. 근데 그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그만뒀어요? 예? 그만뒀는데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른바 쌍권이라고 해서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예. 함께 두 분이 당을 좌지우지했는데 이번 대선 과정을 총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난 5월 10일 날 그러니까 당내 구테타 원래 뽑혀 있던 한덕수 김문수 후보를 사퇴시키고 그다음에 그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는 새벽 3시에. 후보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때는 그때 당시에. 그분은 당원도 아니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날 그 자리에 새벽 3시에 당원 네. 가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건데 이 사태가 당원들의 전수투표에 부결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물러났는데 예. 본인은 안 물러났거든요. 안 물러나면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치욕적 패배를 당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라는데 뭐 안 물러날 것 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오늘 물러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일각에서는 꼼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본인은 물러났는데 후임 비대위원장이 후임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는 임기를 계속하겠다. 예.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예. 그러면서 보도에 나온 것 따르면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당신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 사퇴하자. 예. 그러면 비대위원장 사퇴해버리면 원내대표만 자기는 다음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는 자기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새로 지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윤이 그 친윤의 핵심 어떻게 보면 그 당내 구테타와 그 선거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다시 자기 입맛에 맞는 비대위원장을 앉히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 뭐 이런 어떻게 음모나 모략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아이고 참 아니 지금은 사실은 대선 패배의 원인 분석을 하고 책임질 사람은 다 책임지고 이렇게 돼야 될 시기인데 그렇죠. 지금 그렇게 그 고도의 이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좀 그래요. 아니 그렇죠. 당원들과 아니, 국민 앞에 근데 섭섭해져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도대체 이 일각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일각에서는 비대위 체제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네, 그러니까요.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7, 8월에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8월 그러니까 7월은 좀 힘들겠죠.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니까 6월 31일까지죠. 맞습니다. 그죠? 예, 6월 그러니까 말까지. 6월 30일까지니까 그거 연장하는 건 뭐 당원 당규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8월에 하려면 뭐 그거 좀 연장하는 거야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장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냥 원래대로 하면 원내대표가 겸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친윤이 아닌 중립적인 원내대표가 그 뽑힌다면 그 사람이 그냥 비대위원장 역할까지 하면서 선관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예. 그래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혹은 그 비대위원장 현재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뭐 한두 달 연장한다고 해서 그거 큰 문제 없어요. 그게 무슨 예.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비대위원장을 몰아낸 다음에 본인이 자기가 임명을 해서 그래서 친윤 입맛에 맞는 비대위원장으로 그 사람이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뒤에서 상황 노릇을 하면서 전부 다 좌지우지하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서 그거는 예를 들면 친한계 쪽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윤계가 그렇게 좀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 많이 이게 과대평가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는 자기들끼리도 굉장히 분열상이 심해요. 예를 들면 그 쌍권이라고 얘기하는 권영세나 권성동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런 굉장히 강성 친윤 당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니들이 왜 친윤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니들이 한번 관저 앞에 시위에 참석하기를 했어.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뭐 적극 옹호하기를 했어.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의 윤석열 대통령을 사이비 교주처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내부에서도 그 친윤 내부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요. 그 내부 또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공동체로서 예를 들면 야 우리에게 우리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이 당 대표가 돼서 세대 교체를 하겠다든가 당 개혁을 하겠다든가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뺏어간다는 건 우리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측면에서는 그때는 또 뭉치는 거죠.